자, 이번엔 문학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설이야. 자, 소설이면은 서술자 시점, 서술상 특징, 서사적 기능 체크 무조건 스탠바이 하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거 표구 이렇게 시작하는데 밑줄친 기억 소재가 나와. 그러면 서사적 기능을 스탠바이. 이어서 밑줄친 니은 추지 나와. 역시 서사적 기능 스탠바이. 그러다가 쭉 내려가서 서술 부분에 지게꾼이 있단다. 난 이걸 중요하게 봤어. 자, 그 친구 은행 창구 저녁 되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르는 지게꾼이 있단다. 이거 자기가 하는 얘기 같아? 누구한테 들은 얘기 같아? 누구한테 들은 얘기 같죠? 지게꾼이 있단다. 있더란다. 그럼 여기서 누가 보는가의 문제가 발생해. 즉 서술자가 지게꾼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럼 이 지게꾼을 본 사람은 지금 서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걸 스탠바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다가 오른편 부분으로 넣으면 와서 A블록 설정에 문제가 돼 있어. 근데 A블록이 중간쯤에 그는 흠칫 놀랐다 이랬어. 그는 흠칫 놀랐다. 이거 심리지. 그럼 심리를 서술할 수 있다는 건 전지적 작가 시점의 흔적이잖아. 그럼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왼쪽에서 그 친구 지게꾼이 있단다. 지금 서술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있고 지금 들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내용이라는 거야. 여기서 뭔가 냄새를 맡았어야 돼 이때부터. 그러다가 오른편 A블록 지나쳐서 쭉 내려와서 자,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친구는 내 손에 이렇게 나가. 이거 1인칭이지.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1인칭하고 위쪽으로 A블록에서는 1인칭이 아니라는 얘기야. 맞지? 이게 서술상 특징 스탠바이. 그러니까 여기서 냄새를 맡았어야 돼. 그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하고 청년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손에 편지를 가리켰다. 그럼 이 편지는 또 블록 설정돼 있잖아. 서술적 기능 문제지. 자, 그러면 키는 1인칭이야. 그럼 1인칭이면 1인칭 주인공인지 1인칭 관찰자인지 판단 준비를 해야 돼. 그럼 적어도 들은 얘기를 전달할 때는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지. 지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자기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넘어오면 다음 페이지는 약간 바뀌어. 특히 밑줄친 틱은 국보, 밑줄친 리을 국보 하고 지금 내가 여기 박스 친 부분에 그날부터 미음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두었다. 그저 걸어둔 거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갔다. 이 여기서 이제 서술자의 자기 심리가 드러나거든. 이 부분이 또 체크 포인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술자가 자기 심리를 중심으로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1인칭 주인공이 될 확률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체크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나중에 여러분 다시 리뷰해 보면 이 21번 문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구역이야. 이 구역이. 자, 이제 8페이지 22, 26번 고전시가야. 자, 고전시간 내가 뭐라고 했어? 야, 시는 상수 변수가 있다. 고전시가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고전시가에는 조화 분리 컨셉을 좀 추가시키자. 조화로우면 흥겨운 거다. 분리면 한스러운 거다. 그리고 수필이 또 같이 엮여 있으니까 수필은 시처럼 읽어라. 자, 가텍스트 쭉 내려오는데 블록 설정돼 있어. 블록 설정된 구역을 보면 황당하여, 맞지? 황당하여 상수 변수 인식과 태도가 드러난 부분이야. 저 바위 블라블라 내려가서 활용이 여기요 블라블라 하네. 그럼 뭘 하네? 또 말을 들은 거야 얘가. 그러니까 밑에 들으니 그럴듯해. 이건 들은 얘기지. 화자가. 그러다 중략 아래. 중략 전에는 소설이든 시든 중요하다고 했다. 금강 절에 와서 지나게 넘어서서 또 하네 이 말이 또 나와. 그럼 또 들은 얘기야. 그지? 또 들은 얘기야. 근데 더 중요한 구역은 그 아래. 자, 밑줄친 A 만물초 가는 길 나오는데 그 위로 두 번째 행에 만물초 구경하러. 자, 시에서 좋다 나쁘다의 결정의 기준은 느낌으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향성이다. 자, 그럼 시적인 사전은 만물초 구경하러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얘는 만물초를 보고 싶은 거야, 안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 거지. 근데 밑에 보니까 붙들고 만류하네 이렇게 나와. 붙들고 만류한다. 그럼 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지. 이제 변수에 관련된 내용이겠지. 그러다가 마지막 두 구절에 금강 내외 이곳 작별 이제 헤어지는 건데 12,000 눈앞에 역력하다. 여전히 이곳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게 환기되는 것이. 자, 나는 이제 수필이야.
오른편, 특히 오른편 부분에 밑줄친 B 문제가 있어.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나는 이 구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밑줄친 부분은 키 센텐스 구역에 있다. 토수나 문학이랑 똑같아요. 자, 근데 좋다라면 인식과 태도가 나타나는 거잖아. 수필에서 필자는 시적 하자로 처리하라고 했지. 그리고 얘는 거리에서 나가는 길이니까 공간 이동이 있는 거 같지. 그러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낮에도 밤에도 텅 비었던 길. 그럼 얘는 이 길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거지. 낮에도 밤에도, 맞지? 그러다 밑으로 내려오면 또 생각하면이라고 하는 드디어 이제 시적인 화자에 해당하는 필자의 생각이 드러난 구역이야.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이 키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는지. 그래서 난 여기 박스 치고 여기는 스탠바이 해야 된다고 했었다고 생각해. 자, 그 다음 고전소설이겠지? 앞부분 줄거리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고전소설은 특히 서술 부분에 주의하라고 했지. 자, 서술 부분에 드러나는 성격, 즉 심리 태도는 무조건 스탠바이 해라. 자, 그리고 밑줄친 기역, 미음 문제가 있는데 다 서술 부분이야. 그리고 나머지 또 밑줄친 A, E가 있는데 또 소재인데 이거는 무조건 서사적 기능이다. 소설 문제는 서술에서 비롯해가지고 서사적 기능 이게 두 축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불록설정 뒤에 있는데 자, 대성통고, 기역, 니은 대성통고 다 서술 부분이야. 서술 부분이야. 자, 밑줄친 A, 옥필의 소리 또 서술 부분이야. 맞지? 자, 근데 다시 위로 잠깐 올라가면 앞부분 줄거리에 문득 대풍이라는 구절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넘겨보면 10페이지 쭉 내려와서 아래쪽에 자, 각설 이때 요것도 좀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자, 각설은 이전 하는 얘기는 스탑 다음 얘기할게 이런 뜻이야. 소위 말해서 이제 고전소설의 관습적 장치인데 자, 지금까지 하던 얘기는 스탑 다른 얘기할게. 근데 각설 이때 그럼 이때는 동시야. 즉 이게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을 동시에 서술해주는 방법이야. 근데 여기 그 뒤에 대풍 또 나오잖아. 그럼 앞부분 줄거리 이하와 이어지잖아. 그렇지? 그리고 밑줄친 리을, 대경, 실세 또 심리 태도 부분이야. 근데 역시 서술 부분이야. 서술 부분이야. 다시 말한다. 서술 부분에서 인물의 성격 제시되는 부분은 무조건 스탠바이 해야 돼. 자, 그리고 오른쪽 넘어서 봐봐. 다시 시든 소설이든 중략 전언은 중요하다고 했다. 요게 심리가 나오는 부분에서 끝났어. 그리고 다시 각설 이때 이렇게 나오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여태까지 하던 얘기 스탑 지금 이때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밑줄친 미음, 밑줄친 D, E 다 서술 부분.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로 말하면 대체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말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서술 부분을 주의해라. 서술 부분에 제시되는 심리 태도는 무조건 체크해라. 성격 즉 심리 태도가 서사를 이끌어간다. 자, 마지막 31, 34 현대시죠. 이게 좀 까다로웠는데 자, 시는 다시 말한다. 상수 변수라고 했지. 상수, 시적 화자, 시적 대상에 대한 정서 즉 어떤 인식과 태도, 어떤 생각을 드러내느냐. 그리고 긍정과 부정이라고 소위 말해지는데 긍정과 부정을 말할 때는 기준은 무조건 지향성이다. 자, 카텍스트 블록 설정돼 있고 마을 안에 차, 살구꽃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밑으로 쭉 다시 내려가면 자, 차에 올라 시동 걸어.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천천히 차를 몰아. 야, 그러면 이제 이게 시적 상황이지. 변수에 해당하는. 자, 차를 넣었어. 살구꽃 만났어. 근데 가려고 차에 올랐는데 천천히 몰아. 그럼 여기에 좀 더 보고 싶은 것 같아? 빨리 떠나고 싶은 것 같아? 더 보고 싶은 것 같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B블록에서 너무 좋아 이러잖아. 너무 좋아서. 그럼 시적인 하자 인식과 태도가 드러난 부분이야. 그러다가 다시 차에 올랐는데 시동을 걸었는데도 다시 박스 친 부분 이유는 뭐냐면 자, 꽃들 생에 짧으면 어때? 블라블라블라블라 꽃도 황홀도 때 맞춰 피고 지는 거다. 그러니까 피고 지는 건 별로 개의치 않는 거야. 때를 맞춰서 피고 지는 거를 받아들이는 쪽에 가깝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볼 수 있으면 좋다는 거야. 그리고 그 중간에 달포 뒤쯤 이곳에 다시 지날 때 낡은 귀신들처럼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그러니까 그 잔상이라도 볼 수 있다면 좋다는 거지. 그리고 피고 지는 건 다 때에 맞추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C블록, D블록 거쳐서 특히 D블록에
하늘의 연분은 블라블라 검은 둥치들 서 있겠지. 아 하늘의 기둥 둥치들 이렇게 나가. 그럼 얘는 지금 제목이 살구꽃 한때야. 살구꽃 보는 그 상황이 그냥 좋은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 흔적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피고 지는 거 그냥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환기하는 거지. 나 텍스트는 여기에서 약간 이 주씨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주목한 건 자 하잘 것 없는 달래꽃 이렇게 나와. 저리도 조촐하게 달래꽃도 이래. 그러다가 이연에서 저 애잔한 이제 시적인 하자 인식과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지. 그래서 3연에서 또 한 송이 달래꽃 아무튼 시적인 대상은 달래꽃이 분명한 거지. 근데 키가 되는 구역은 마지막이야. 내가 꼭 줄 수 있는 그럼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원하는 거지. 나와 더불어 가야 할 그럼 같이 간다는 거야 떼놓고 간다는 거야? 같이 간다는 거지. 저 환히 트인 길을 위해서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이렇게 나가.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시적인 화자의 지향성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정서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랬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포착했으면 오른편에 34번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얘가 뭘 원하는지 뭘 원하지 않는지 그 인식과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은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 오케이.